안녕하십니까, 정상호입니다. 최근에 제가 주문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약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는데요.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냐면 EGS 시스템의 설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최근에 제가 주문 받았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봅시다. 자, 요거예요. 뭐냐면 주문을 이렇게 독일에서 하나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하나 받았는데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50유로 이하의 제품을 바이어가 구매하게 되면 VAT를 마켓에서 직접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VAT 정보가 없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경우다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AT 정보가 이렇게 있죠. 텍스 디테일즈 정보가 있습니다. 150유로가 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VAT 바이어가 물건을 구매할 때 VAT를 지불을 했고 그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할 때 뭐냐면 150유로 이하의 제품은 실제로 유로존에서 상품을 통관할 때 관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VAT는 발생은 하는데 그거를 마켓이 대신 걷었으니까 마켓이 나중에 VAT 신고할 때 한꺼번에 전부 다 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골자거든요. 2021년 7월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자, 제품이 150유로 이하의 상품을 이렇게 통관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통관할 때마다 바이어를 컨택을 해가지고 VAT를 받아서 관세청에 납부해가지고 통관하게 되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관세청도 그렇고 배송 주체도 그렇고 그리고 바이어들도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아예 물건을 구매할 때 야, 이베이하고 아마존 너네들은 마켓이 크잖아. 자사몰 같은 거 말고요. 그러니까 너네는 뭐냐면 야, 너네가 직접 걷어라 그거. 그냥 걷어가지고 그거 한꺼번에 우리한테 납부해. 그럼 너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바이어도 편하고 다 편하잖아. 그러니까 해. 근데 솔직히 마켓은 편하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야, 너네 돈 많이 벌잖아. 우리. 그 정도는 해.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베이가 또는 아마존이 그런 식으로 2021년 7월부터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거는 오이? 없네. 150유로 이하인데 왜 안 걸었지? 이상하죠. 그래서 저도 이상했어요. 근데 뭐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시스템 실수겠지. 막 그냥 대충 보내라면 맞을 게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스탠다드 shipping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물건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니 웬걸?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인보이스가 오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EU 스탠다드 현지 VAT로 수수료가 10,000원 정도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이거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인보이스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게 뭐 내가 돈을 뭐 제대로 지불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체크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부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이런 인보이스분들 잘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비교적 약간 좀 깐깐하고 꼼꼼합니다. 그래서 요것들 아마 체크를 해봤거든요. 10,000원? 야, 씨. 40불짜리 팔아가지고 몇천 원 벌었는데 10,000원을 내가 더 내?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 부분 어떻게 했겠어요? 안 넘어가죠. 어떻게 하죠? 예, CS에다가 이렇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CS에다가 제가 예를 들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뭐 핑퐁을 쳤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답변 왔고요. 다시 한 번 더 보내고요.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정지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CS 쪽에서는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냐면 이상한 게야 이게. 앞만 봐도 이상하거든. 근데 답변을 했는데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내같이 깐깐한 놈이 없었던 거지. 근데 또 물어보니까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계속 뻘소리를 하길래 제가 뭐냐면 알고 있는 매니저님에게다가 이거를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 이거 요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이거.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VAT를 셀러가 낸다라면 우리가 마음먹고 EGS 배송을 사용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매니저님께서 링크를 하나 보내주었어요.
링크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뭐 영어로 쭉 되어 있어요. 쭉 되어 있는데 영어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그러신 분들은 제가 보라고 하는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뭐냐면 이 부분 when eBay will collect 이 부분만 보시면 되겠죠. VAT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절묘한 멘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요. 이베이가 EU VAT를 컬렉트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면 자 EU VAT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번호가 유효하다라면 그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가 어떻게 한다? 걷지 않는다. VAT를. 그러고 나서 뭐냐면 관세청이나 또는 캐리어 즉 뭐냐면 배송회사가 이 비용을 걷게 된다라고 적혀 있죠. 즉 뭐냐면 인보이스에서 저한테 부과된 건 맞아요. 뭐냐면 배송회사가 저거를 걷어가지고 저쪽으로 내야 되는데 관세청으로 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이베이 배송에서 EGS 시스템에서 보면 스탠다드 배송은 어떻게 되죠? 바이어한테 직접 컨택해서 그 비용을 걷지를 않아요. 즉 뭐냐면 스탠다드 eBay EGS 스탠다드 배송을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뭐냐면 150유로 이하는 시스템이 VAT를 납부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150유로 이하의 상품을 보낸다라면 이미 VAT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뭐냐면 바이어를 컨택하는 불합리한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이어를 컨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저한테 납부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50유로를 넘어가는 상품을 스탠다드 배송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보냈다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VAT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150유로 이하잖아요. 150유로 이하인데도 내가 납부를 했어. 이유는 뭐죠? 바이어가 EU VAT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베이에다가 이거를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관세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일 거거든요. 그럼 이베이는 이거 손 못 대요, 절대. 그럼 뭐냐면 두 번째 뭐냐면 링코스에다가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링코스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아세요? 아니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송 프로그램을 설계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딱 하고 뭐냐면 튀어나온 거예요. 블랙스완이죠.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쪽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 줄 겁니까? 이베이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2주가 지나도 답변이 없어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방법이 없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링코스에서 예를 들면 정보를 딱 끌고 가잖아요. 그죠? 정보를 딱 끌고 가는데 뭐냐면 150유로 이하의 상품을 유로존에 있는 바이어가 구매를 했는데 만약에 VAT 정보가 넘어오지 않는다면 이 바이어는 뭐죠? 비즈니스 셀러일 경우다라고 가정을 해서 통관할 때 그 바이어를 컨택해가지고 VAT를 받아가지고 관세청에 납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통과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일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못해요 이걸. 얘네들이 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냐면 그렇게 되면 뭐냐면 비용이 올라갈 거예요. 스탠다드 배송의 비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일이 많아지잖아요. 현실적으로 뭐냐면 손을 못 댄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 손실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자, 40불일 때 10,000원 냈잖아요. 40달러일 때 10,000원 냈어요. 자, 40달러짜리거든요. 만약에 80달러라면 2만 냈을 거고요. 그죠? 120달러라면 3만원 냈겠죠. 아니 상품을 뭐 사가지고 뭐 몇천원 만원 뭐 이렇게 남기는데 VAT를 저렇게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즉 뭐냐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다? 주문 취소하는 거. 두 번째 뭐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스탠다드 shipping으로 보내고 VAT를 내가 안는 거.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뭐냐면 뭐 페덱스나 또는 EGS, EMS를 통해 가지고 익스프레스로 배송을 보내는 겁니다. 익스프레스로 배송을 보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내가 배송비를 더 많이 지불하는 거. 왜냐하면 익스프레스 배송은 바이어를 컨택해가지고 VAT가 없으면 VAT를 내라고 컨택할 거니까.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전부 다 셀러가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좀 심하지 않나요? 짜증나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베이의 정보를 또는 이베이의 마켓을 이용하면서 뭐냐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감안해야지 라고 하지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냐면 심지어는 이 배송을 설계한 사람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와,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짜증나잖아 이거. 이런 거 보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우리 일단 이베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고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요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자,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취소할 것인가, 스탠다드로 보내서 VAT를 내가 낼 것인가, 또는 페덱스로 배송을 할 것인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셋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은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 문제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VAT가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죠? 그건 뭐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이 사람 아이디 있잖아요. 아이디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뭐냐면 이 사람의 아이디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비즈니스 디테일즈라고 해서 정보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VAT 넘버가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납부를 대신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이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내 생각에는 이거 보고한 사람이 내밖에 없어서 그렇지 이런 경우 알게 모르게 당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거는 자칫 뭐냐면 바이어들한테 요런 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뭐냐면 내가 비즈니스 셀러야. 그럼 난 VAT를 이렇게 지불을 안 해서 나는 스탠다드 배송으로만 받아. 스탠다드 배송으로 받으니까 VAT를 내가 지불하지 않네? 그럼 앞으로 나는 계속 비즈니스 셀러로 등록해가지고 스탠다드 배송으로 배송을 해야지. 라는 나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설계를 좀 다시 해줘야 됩니다. 이거 너무 짜증나요. 이게 지랄 엽착입니다.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설계 다시 해줄 때까지는 우리 그냥 쓰는 것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없지만 일단 내용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